아무리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잘못을 했던 사건과는 관계없이 자녀의 복리를 우선으로 해가지고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라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유책배우자도 양육권자가 될 수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진리 변호사 석후입니다. 오늘 유책배우자와 양육권자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양육권자가 누가 될 것인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녀의 복리가 되겠죠. 다들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양육권자가 누가 될 것인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법원은 전적으로 그 미성년 자녀의 복리 증진에 있어서 부와 모 중 누가 더 적합한지를 따져보고 양육권자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판단 과정에서 혼인 파탄의 유책 사유가 누구한테 있는지를 감안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보다는 미성년 자녀의 연령이나 부모 재산 상황, 자녀에 대한 애정, 자녀 본인의 의사, 그리고 지금까지 누가 더 양육에 힘을 써왔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양육 환경 등의 사정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좀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책배우자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양육권을 포기해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가지고 오는 게 불가능하다 이런 거는 아닌 만큼 자녀의 복리 관점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와 증거를 잘 준비해서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신성한 이혼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요. 그 1, 2편을 보면은 배우 한예진 씨가 맡은 인물이 이제 극중에서 외도를 하게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남편은 이제 이혼을 요구하게 되죠. 둘은 이제 이혼 조정에 실패를 해가지고 결국 재판까지 가게 됐는데요. 당연히 그 남편 쪽에서는 외도한 아내는 아이를 양육할 사람이 못 된다면서 양육권을 본인이 가져가겠다. 아내 역시 남편한테는 아이를 맡길 수 없다면서 양육권은 포기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었죠. 결국 이제 이 드라마에서 양육권은 유책배우자이자 어머니인 한예진 배우가 맡은 사람이 가져가게 됐는데요. 그 이유로는 아내가 외도를 저지른 것 자체는 사실이지만은 실제로는 남편이 아내한테 집착을 굉장히 심하게 했고요. 또 미행까지 했을 뿐만 아니라 아내가 외도를 저지른 상황을 아이에게 직접 보여주기까지 함으로써 아이와 엄마 사이에 정서적인 유대를 억지로 갈라놓으려고 했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었었죠. 특히 이제 아이 본인이 엄마와 살고 싶다라고 좀 말을 했다는 점이 크게 고조가 돼가지고 양육권자는 결국 엄마가 되는 것으로 판결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현실에서도 법원은 유책 사유가 누구한테 있는지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아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다 고려하면서 양육권자를 결정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유책배우자로서 양육권을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우선 양육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조금이라도 보여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아니면 상대방과 얘기를 나누다가 본인도 모르게 양육권을 포기할 것과 같은 의사를 조금이라도 내비춘다라고 하면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가장 중요하게 보는 만큼 이제 이혼한 다음에 자녀의 양육 환경을 탄탄하게 마련하는 것 역시 좋은 방법인데요. 그러니까 이혼 후 아이와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집이 준비되어 있다거나 아니면은 고정 수입을 통해서 넉넉하게 경제를 갖출 수 있다던가 이러한 점 역시 양육 환경에 좀 포함이 되기 때문에 혹여나 고정 수입이 없는 주부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이혼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고정 수입을 갖출 수 있도록 취직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양육에 있어서 주 양육권자가 누구였는지를 입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증거 자료 역시 모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말에 홀로 자녀와 함께 여가 생활을 보냈다거나 아니면은 자녀의 정서적 취업 관리에도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면서 양육을 해왔다는 점을 강조한다면은 양육권자 결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특히 요즘에는 SNS를 많이 하고요. 특히 이제 육아 SNS라고 해가지고 아이를 키우고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SNS에 많이 올리는데요. 이제 이렇게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주기적으로 SNS를 해왔다는 점에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SNS 역시 하나의 증거로 좀 쓰일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자녀와의 돈독한 관계를 입증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유대관계가 얼마나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자녀 성장에 이제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이제 이러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세밀하게 모아둔다라고 하면은 양육권자로 본인이 지정되는 것에 굉장히 좋은 증거로 허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유책배우자이지만은
영유권자가 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물론 이제 전반적으로 영유권자로 지정되기에는 불리할 수 있겠지만은 법원은 이제 유책 배우자가 누구인지 요거보다는 자녀의 복리를 더 중시하면서 영유권자를 지정하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점을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